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우선 강의 수강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고 나서 영상을 수강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닛 5 문장의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의 사형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바로 품사라고 하는 친구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품사가 뭐고 문장 성분이 뭐죠? 자, 사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단어의 종류라고 했고요. 단어의 자격이라고 했었습니다. 남자, 여자. 우리가 사람을 남자나 여자로 종류를 매겨 놓고요. 이러한 종류, 남자라는 종류, 여자라는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자격이 부여된다고 했었어요.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었죠?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 여자 화장실에는 여자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특정한 자리에는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일종의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품사, 단어의 종류를 총 몇 가지 공부했었냐면 총 4가지 공부했었죠. 어떤 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됐죠? 문장 성분도 몇 개 공부했어요? 문장 성분 4개 공부했었죠. 주어, 수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죄송합니다.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해서 4개를 공부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특정한 자격이 있는 단어들은 특정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매칭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마지막으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제가 문장 성분에 있는 동사를 술어 동사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술어였어야 되는데 술어 자리엔 누구밖에 못 들어가니까 동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동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술어라고 안 부르고 동사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자, 형용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딱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형용사나 부사 같은 친구들을 묶어서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지? 수식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오케이. 그런데 수식어라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형용사, 부사를 나눠놨잖아요. 그럼 둘이 완전히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줘? 누굴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명사 빼고 다가 누구라 그랬지? 우리 품사 몇 개 배웠어요? 4개밖에 안 배웠잖아. 그럼 명사 빼고 다면 누구예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본인이 아닌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모두 꾸며줄 수 있다?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품사와 문장 성분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동사의 종류는 그게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목적어를 가지고 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그리고 보어를 가지고 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애가 있을 거고요.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애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쵸?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애는 목적어 없이 지 혼자 사용돼 자동사라고 불렀고요. 자동사는 너무 자주 사용되니까 약자로도 알아두자 VI라고 했었고요. 딸은 목적어가 있어야만 의미가 완벽해진다. 탈은 타동사라고 했었고요. 약자는 타타타 VT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동사들 중에서도 보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애가 있고 가지고 오는 애가 있다 그랬죠? 보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애들을 우리는 완전 동사라고 부를 거고요. 보어를 가지고 오는 애들을 불완전 동사라고 부를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도 안 가지고 오고 보어도 안 가져와 그러면 완전 자동사. 목적어는 안 가져오는데 보어는 가져와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타동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분류를 해보면 보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친구와 보어를 가지고 오는 친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어를 안 가져오는 애는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게 될 거고 보어를 가지고 오는 애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분류가 뭐의 분류랑도 똑같다 그랬어요. 문장의 오형식의 분류랑도 똑같다 그랬어요. 자, 특정한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 특정한 동사는 뒤에 보어만 가지고 와. 목적어는 가져오지 않고. 특정한 동사는 뒤에 보어는 안 가져오지만 목적어를 가지고 와. 특정한 동사는 뒤에 목적어도 가지고 오고 목적격, 보어도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걸 우리는 1형식 동사라고도 부르고요. 보어만 가져오는 걸 2형식 동사라고 부르고요. 목적어만 가져오는 걸 3형식 동사라고 부르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가져오는 걸 5형식 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목적어를 가져오긴 하는데 첫 번째 가지고 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특이한 동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사를 우리는 4형식 동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네는 보어 여부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라서 제가 1, 2, 3, 5형식을 쓰고 나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4형식 동사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마치 완전 자동사니 불완전 타동사니 이런 것처럼 어려운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수여동사입니다. 수여동사 말고 조금 더 고급진 이름으로는 이항타동사.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2개나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이항타동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4형식 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간접 목적어라고 했고 직접 목적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명칭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을 하죠? 목적어는 뭐뭐 을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직접적으로 동사에 영향을 받는 애니까 얘는 무슨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얘도 사실은 직접 목적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즉 직접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을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러면 직접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 뭐뭐 을이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간접 목적어는 뭐냐? 간접 목적어는요 조금 특이해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말에 아직 여러분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조금 바꿔서 부를게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에게 목적어 그리고 을을 목적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제가 에게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섞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해석법도 알아봤고요. 간목, 진목을 가져오는 에게 목적어, 을을 목적어를 가져오는 수여동사, 이항타동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 문장을 해석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내용들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으로 가볼게요. Life doesn't give people a second chance. 이렇게 돼 있죠. Life. 인생은, 생명은 doesn't give.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give가 주다란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4형식 동사의 또 다른 이름을 수여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수여하다라고 하면 뭐죠? 상을 수여하다, 보상을 수여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수여라는 것 말 자체가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예요. 즉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수여동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수여동사의 특징이 뭐라고 뒤에 에게 목적어와 을을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give가 수여동사의 대표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될까요? 뭐뭐 해 주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마저 해석을 해보면 Life doesn't give. 삶은요 주지 않습니다. People, 사람들에게 뭐를 주지 않아?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4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번 문장 가보니까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will, 조동사 나온 거 보니까 will teach, 얘가 동사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teach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수여동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의미니까 끝을 뭐라고 끝낼 거다? 뭐뭐해 주다라고 끝날 거라 그랬죠. 그럼 teach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가르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거라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time and experience, 시간과 경험은요. will teach, 가르쳐 줄 것입니다. you, 너에게 priceless lessons, 뭐를? priceless, 그러면 price가 무슨 뜻이죠? 가격, 값이란 뜻이죠. 그런데 priceless라 그러면 less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값이 없는 게 아니라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귀중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자주 사용할 단어가 될 거니까 priceless 이런 단어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뭐를 알려준다고? 귀중한 lessons, 수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훈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오케이. you가 에게 목적어, priceless lessons가 을을 목적어로 사용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4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3번 보니까 nobody 그러면은 body는 body인데 no가 붙었죠. 앞으로 우리가 주어에 no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 어떤 뭐뭐도 뭐뭐 할 수, 죄송합니다. 뭐뭐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마치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된 것처럼 해석을 할 겁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죠. nobody, 어떤 사람도 can bring 이렇게 됐죠? bring 그러면 가져오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끝을 뭐라고 끝내자고요? 주다로 끝내자고요. 그러면 가져다 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사람도 can bring 가져다 줄 수가 없다. 부정문처럼 해석했죠. you, 너에게 목적어 나오고 있고요. peace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평화란 뜻이죠. 평화를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다. but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but yourself 괄호 쳐볼게요. 자, but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하지만이라고만 알고 있으실 텐데요. 얘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전치사는 항상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명사가 따라온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but yourself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너뿐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4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magination 그럼 뭐예요? 상상력이죠. 상상력은요 offer 그러면 제공해 주다라는 의미죠. 제공해 줍니다. us 우리에게 목적어가 나오고 있고요. feelings 뭐를? 감정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어떤 감정? 뒤에 of가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 쳐버리자. happiness 그러면 happy에다가 ness가 붙은 거죠. ness가 붙으면 보통 명사가 됩니다. happy가 무슨 뜻인데요? happy 그러면 행복한이라는 의미인데 행복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여기에 명사형어를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뜻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행복의 감정,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전교 1등하는 상상,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 이런 거 하면 행복하잖아요. 상상력은 우리에게 행복의 감정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45번 문장 가볼게요. 45번 문장은 우리가 자주 만나는 문장이니까 별표 한번 쳐볼게요. 그렇게 막 중요한 문장이어서가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나는요 wish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라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사형식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자고요? 뭐뭐해 주다 라고 해석을 하자 그랬죠? 그쵸? 그러면 바라주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You, 너에게 뭐를 바라주는 거예요?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얘가 을를 목적어가 되겠네요. 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a Happy New Year. 행복한 새해를 바라다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wish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번역을 옮겼을 때 조금 해석이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읽어보면서 아, 이런 의미인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천일문에서는 누구누구에게 기원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기원해주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어색하죠? 자, 46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6번.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can't buy가 동사네요. buy, 그럼 원래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사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형식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자고? 뭐뭐해 주다라고, 사주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동사 앞에가 전부 다 주어일 거니까 money가 주어가 되겠네. money, 돈은요, can buy, 사줄 수가 없습니다. us, 우리에게 good health, 뭐를? 을을 목적어가 누구예요? good health가 되는 거죠. 좋은 건강을 사다 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아무리 많은 걸 살 수가 있더라도 건강이라고 하는 걸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번 문장. 이 문장도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동사가 found네요. found는 누구의 과거형이에요? find, found, found. 이렇게 쓰는 거죠. find가 무슨 뜻이에요?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형식 문장에서 뭐라고 끝내자고? 뭐해 주다라고 끝내자고요. 그러면 발견해 주다 정도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A friendly librarian. 자, friendly 그럼 무슨 뜻이죠? friend 그럼 무슨 뜻이에요? 친구란 뜻이죠.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으면요, 형용사가 됩니다. 친구스러운,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스러운, 친근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친근한 library 그러면 도서관인데 여기에다가 이안이 붙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친근한 사서가 found, 발견해 주었습니다. The students, 그 학생에게 뭐를? The book, 책을 발견해 주었죠. 뭐에 대한 책? About Roman history, 로마의 역사에 대한 책을 찾아다 준 거죠. 전치사 about이 나왔고 플러스 명사 구가 나오고 있네요. 됐죠? 48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Can I ask a favor?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ask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요청하다 혹은 질문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제가 주다라고 붙이면 조금 해석이 어색해져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Can I ask? 내가 요청할 수 있겠니? You, 너에게 a favor. favor, 그러면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가 직접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죠. 을을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죠. 내가 요청할 수 있겠니? You, 너에게 a favor. 호의를 요청할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즉,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사용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49번 문장은요, 잠깐 화면을 멈춰 보시고 스스로 작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위에서 buy라던가 wish라던가 found라던가 이런 주다라는 의미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애들은 동사부터 찾았었죠. 그럼 49번 문장도 작문을 할 때 뭐부터 찾아야겠어요? 동사부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힌트를 드린 거예요. 자, 잠깐 화면 멈춰 보시고 작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가 작문을 해보셨으리라 믿고 작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붙었으니까 얘가 뭐겠어요? 에게 목적어겠죠. 에게 목적어일 겁니다. 그리고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을을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신다. 뭐해? 주다 나왔네요.
얘가 동사일 거고 동사 중에서도 어떤 동사?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가 되겠네요. 아, 얘가 동사겠구나. 오케이. 이건 뭐 은는 붙었으니까 더 볼 것도 없이 주어가 될 거고요. 그럼 장문을 해봅시다. My dad, 내 아빠는 sometimes, 때때로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 되죠. 만들어 주신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뭐겠어요? makes가 되겠죠. sometimes makes. 그 다음 뭐가 와야 될까요? 누구 자리예요? 에게 목적어 자리죠. 에게 목적어에 누굴 써줘야 돼? 우리 가족 에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과 관련된 단어가 뭐야? Our family가 되겠죠.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Our family.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 자리?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 그런데 단어가 두 개가 남았잖아요.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다양한 요리죠. 근데 이 다양한 요리가 뭐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야? 감자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잖아요. 아, 그러면 감자로 만든이라고 하는 형용사적 어구가 다양한 요리라고 하는 명사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뭐라고 장문하면 되겠습니까? various dishes.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요리? with potato.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나온 명사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왜? 전치사구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My dad. 우리 아빠는요, sometimes, 때때로 makes, 만들어 줍니다. Our family. 우리 가족에게 various dishes. 다양한 요리들. 어떤 요리? with potato. 감자가 든, 감자를 가진 요리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장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문법 설명도 다 했고요. 문장 사형식에 대한 예문들도 전부 다 같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자, 여기 나와 보면요. 제가 문장의 사형식은 주어 동사, 에게 목적어, 을를 목적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좀 했다 싶은 분들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 거예요. 그래, 주어가 은는이가라고 해석되는 거 알겠어. 동사가 뭐뭐다, 특히 주다라고 해석되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는 목적어니까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이해를 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뭐뭐에게라는 말은 to나 for 같은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사형식 문장을요, 뭐라고도 고쳤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써주고요, 동사를 써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를 먼저 땡겨 써주는 거야? 직접 목적어를 그냥 목적어 자리에 땡겨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줄게요. 그런데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계속 전달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이 자리에 간접 목적어 쓴다고 해서 의미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됩니다. 명사 나오면 얘가 간접 목적어, 에게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직접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에게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뭘 붙여줄 거냐? to나 for과 같은 전치사를 붙여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에서는 이거를 사형식과 삼형식의 문장 전환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형식 문장을 이렇게 삼형식으로 고쳤을 수 있고 삼형식 문장을 이렇게 사형식으로 고쳤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야 됩니다. 뭔데?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는데? 오케이? 자, 느낌으로 파악해 볼게요. to는요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for는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뭐가 더 직선의 느낌이죠? to가 더 직선의 느낌이죠. 어디 들렸다 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for는 어때요? 뭔가 되게 곡선진 느낌이죠. 어디 들렸다 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to는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for는요. 한번 어디 들렀다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make를 사용한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make는 for를 써야 될까요? to를 써야 될까요? for를 써야 될까요? to를 써야 될까요? 정답은 for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 다음에 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쿡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쿡 그러면 요리해 주다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요리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쿡도 투가 맞겠어요? 포가 맞겠어요? 얘도 포가 맞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그냥 give라고 할까요? give는 그냥 주다라는 의미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투가 맞을까요? 포가 맞을까요? 투가 맞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bring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뭐죠? 가져다 주다죠. 그러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가져다 주는 건 뭘 거치는 거야, 안 거치는 거야? 제가 여기 있는 거를 가져다가 줬으면 한번 거치는 게 될 텐데 팔이 닿는 곳이어서 그냥 슉 하고 갖다 줬으면 그냥 직접 갖다 주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ring 같은 경우에는 for를 쓸 수도 있고 t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여기 그림 그려드린 거 잘 파악하시는 거예요. to는 슉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갖다 주는 게 to. for는요 한번 곡선처럼 어디 들렸다 올 것 같은 거 만들어서 주다, 요리해서 주다. 이런 애들이 for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of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외우세요. ask는 of를 쓴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이후부터는 잘 나오지도 않는 파트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워크북을 구입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굳이 이거 시험 잘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해석해드린 문장들 여러 번 반복하고 연습하셔서 사형식 문장이 나왔을 때 막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5형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전부 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